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6분입니다. 주말에 갑자기 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오후 영상이 좀 제 시간에 녹화가 될까 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제 시간에 지금 잘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 체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굉장히 쇼킹했었죠. 고용지표가 쇼킹하다라는 것은 이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 예상치가 그 10만이었는데 많이 나왔잖아요. 10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고용지표가. 이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인데 하여튼 오히려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도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지난 금요일에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고금리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고금리 부담이 계속 미국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일단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미국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만한 그런 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있다 이러면서 일단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자체는 이제 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인해서 이미 방향성이 일단 지난주에 아래쪽으로 일단 꺾여진 상황에서 그 기술적인 반등이 살짝 나온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언제까지 이 하락이 극복되고 다시 상승 전환하기 전까지는 일단 아래쪽이라고 보는 게 정석적인 대응 전략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안 좋다입니다. 고금리 부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 매번 계속 중요한 이벤트가 연속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아시다시피 화요일 날 밤인가 그렇죠. 미국 대선 있고요. 또 그리고 목요일 날 밤인가가 FOMC 회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빅 위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도 정말 이벤트가 많았지만 이번 주도 다사다난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 지난 주말에 안 그래도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데 어떻게 금리가 올랐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궁금증이 좀 많긴 했는데 어쨌든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뭐 왜 금리가 올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 시간에는 그래도 금리가 살짝 좀 떨어지면서 채권이 다시 살짝 반등을 하면서 일단 분위기가 뭐 그래도 조금 좀 회복되는 듯 하긴 했으나 어쨌든 그죠? 금리는 계속해서 일단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일단 금리는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는 중이다.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 금리가 급등했던 것은 이 뭐 이런 분석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텔레그램에서 좀 본 내용이긴 한데 그 지난 금요일 날에 단기 그 채권 시장에서 좀 문제가 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작은 문제가요. 그것 때문에 단기 유동성에 살짝 좀 잡음이 생기면서 금리가 많이 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뿐이지 뭐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한 원인을 제공했다 정도로 좀 기억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OFR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리보 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뭐 대표적으로 은행과 은행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오버나잇 하루짜리 금리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기 금리인 거죠. 단기 금융시장의 어떤 유동성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SOFR 금리가 급등을 했다. 이게 급등을 하면서 거의 미국 기준금리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는데 그렇게 이 그 SOFR 금리가 치솟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단기적인 유동성의 어떤 뭐 신용 경색, 유동성 경색 그런 걸 의미할 수 있죠. 그런 쇼크가 작게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 SOFR 금리가 뭐 그렇게 뭐 많이 충격적으로 막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라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은 일단 좀 잠잠한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지난주에 금리가 이렇게 올랐지? 이해는 잘 되지 않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아직 채권의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금리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뭐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고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일단 주식을 억누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있었던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자면요. 일단은 그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유럽 증시 분위기가 뭐 좀 혼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는요.
하여튼 반등시 매도가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전략이다 싶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그 일본 증시 오늘 휴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그러죠? 무슨 하여튼 무슨 날이어갖고 오늘 뭐 휴장을 했다라는 것 같은데, 일본 증시는 일단 뭐 제가 알기로 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오늘 중국 증시는 일단은 뭐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상승을 하곤 하는데, 하여튼 이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일단 상승 마감. 한국 증시는 오늘 굉장했죠. 한국 증시는 오늘 사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오늘 호재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호재가 이제 뭐였냐면은 그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금투세 폐지 합의에 코스닥이 급등하고 뭐 밸류업 ETF도 2% 올랐다. 이겁니다. 이 국내에 한정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근데 세계적인 어떤 큰 흐름 자체는 일단 별로 일단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유는 뭐 고금리 부담과 뭐 대선 불확실성 등을 이렇게 핑계로 댈 수가 있겠죠. 일단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낮에 보시다시피 미국 금리가 이 훅 빠졌다가 어떻게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채권이 훅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아직 채권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해서 그런지 일단 구리값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방향성을 일단 좀 슬슬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구리값이 위쪽으로 올라갈 모양인가 보다 생각이 되고요. 그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주말 동안에도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좀 투닥투닥한 것 같아요. 기름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뭐 하락 전환했다라고 말씀 안 드렸죠, 그죠? 기름값은 이 양봉을 만들어내고 지난 금요일 날 잘 버텼기 때문에 일단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 봤는데, 일단 그래서 국제유가는 일단 이쯤 됐으면 상승 전환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단 하락 전환이 됐었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중요한 라인 돌파한 척하니 이제 상승 전환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됐죠? 전환됐으면은 이것 또한 유가가 올라간다. 이것도 금리가 올라가는 또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오늘 유로화는 또 강세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달러와 약세 지속되는 모양입니다. 그 오늘 보시다시피 그 금요일 날에 달러 강세가 좀 다시 나타났었는데 다시 좀 되돌리는 걸로 봐서, 이거 보니까 방향 전환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달러 약세가 좀 지속이 될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유로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나. 유로화 강세, 달러와 약세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될 모양이에요. 이쯤 됐으면 외환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굳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의 구간, 달러 약세의 구간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전반적으로 어떤 큰 답답한 구간인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쭉 다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그 밸류업이고 뭐고 뭐 이래갖고 금투세 이슈로 한국 증시가 갑자기 올랐죠. 장 초반에 분위기가 조금 좀 안 좋았던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 제가 사실 계속 오늘 밖에 있었어 가지고 제대로 이걸 주식시장을 확인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9시 뭐 45분 오전 10시 이때쯤 확 튀어 올랐죠. 그죠? 금투세 이슈가 이때 발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덕분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확 틀어졌죠. 그러면서 일단 뭐 당장 급락폭락은 맞고 뭐 이렇게 좀 오늘 급등 마감을 하긴 했는데, 특히 코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 코스닥은 이제 그 중요한 자리였는데 오늘 사실 급락폭락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여기서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쯤 됐으면은 사실 이쯤 되면서 이제 오늘 강력한 매수세로 다시 이제 5일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일선을 확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불안불안했는데 장 초반에 이걸로 5일선을 확 끌어올리고 있으니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상승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확 돼버렸습니다. 약한 굉장히 분위기가 약하고 지난 금요일날 쌍바닥을 못 지키고 붕괴가 되면서 약했는데 하루 만에 강한 매수세로 확 뒤집어 버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보시다시피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이렇게 코스닥은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조금 좀 이제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 오늘 막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이 정석이 아니고 약간 좀 이제 천천히 좀 눌림시 매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대신에 상승 목표치를 제 생각에 이걸 크게 갖고 가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이게 그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좀 굉장히 무거운 저항 부근이라서 예, 이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네, 여기 어딘가가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저항이죠. 근데 이 저항까지 이제, 네, 이 저항까지 어떤 그 목표치가 요만큼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5%가 올라버리는 바람에 이게 조금 좀 그죠? 예, 조금 좀 부담스러워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뭐 많은 상승 목표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좀 이제, 네, 고금리가 좀 계속해서 부담되는 점도 있고 해서 어쨌든 너무 목표치를 크게 잡기보다는 일단은 뭐 단기간에 일단 조금 올라가는구나, 지금 당장 하락할 생각은 없구나, 이런 개념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이나 이런 건 일단 당분간 일단 좀 접어야 되겠죠. 일단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요.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금투세 이런 거에 민감한 게 좀 코스닥이라고 보거든요.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그런 이슈에 좀 더 민감할 거예요. 코스피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약간 좀 이제 뭐 약간 뭐 상승률 이런 측면에서 좀 떨어지긴 했죠. 어쨌든 그래도 오늘 코스피도 굉장히 강하긴 했는데, 근데 코스피는 뭐이 정도로는 아직까지 이걸 하락을 극복했다라고 하기는 좀 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이게 언제부터냐면 한 10월 29일 이때부터 슬슬슬 빠지는 일단 그런 그림이고, 지금 이 자리는 뭐냐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건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좀 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불안하다, 아직까지 약하다, 반등시 매도 전략 유효,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풋옵션들도 아직 뭐 완전히 죽고 그런 건 아니고요. 풋옵션들도 아직 뭐 보시면은 조금 좀, 네, 아직 뭐 완전히 죽기보다는 뭐 그 여전히 좀 살아날 수 있다, 어떤 뭐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이 코스피는 좀 불안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전자 그죠? 그런 것도,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게 잘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죠? 금투세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사실 뭐, 네, 코스닥 이런 쪽으로 좀 돈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거는 조금 좀 서운해질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위쪽으로 지금 30분봉 보고 계신 거고요. 위쪽으로 일단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꺾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유효하긴 유효한데 올라갈 거면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내일도 만약 올라오지 못하고 내일 빨리빨리 뭐 59,500원 이런 자리 빨리빨리 안착하지 않으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다시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눌림지 매수가 유효하고 아직까지는 뭐 잘 버티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좀 계속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그래서 좀 서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려봤고,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강한 건 코스닥이 됐잖아요. 갑자기 어이없게도, 그죠? 이슈 한 방으로 코스닥의 힘이 확 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미국의 금리고 뭐고 간에 일단 뭐 코스닥은 강한가 보다. 대신에 이제 그 상승의 목표치는 조금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네, 뭐 그렇게 보긴 하는데 일단 어쨌든 뭐 코스닥은 강하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아직도 좀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좀 약하죠. 코스닥은 아직까지요. 코스피는 아직까지 약하죠. 약한 종목은 약하게 대응한다.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뭡니까? 미국 증시도 아직까지 이제서야 하락 전환의 초창기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약하다, 일단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지금 채권도 그죠?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이거를 이게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라는 신호가 안 보이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채권도 약하다, 약하게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채권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사면 될까요? 일단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전환의 신호를 봐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